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당이 최대한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당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이게 저희가 물리적인 결합에 앞서서 화학적인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결합된다라고 해서 바람직한 시너지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런 자연과학과는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약간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 기계적인 야합을 하는 것을 상수로 두고 있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좀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저희 지도부를 혹평하는 것은 아니라 이 원론적인 이야기 그 자체가 갖는 이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갑자기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이제 기계적으로 다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재명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오로지 51% 이상의 화학적 결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안티테제만을 앞세우는 정치가 전 전략적으로 유효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반 이재명 빅텐트를 넘어서 좀 당이 좀 매력적인 컨텐츠와 아젠다를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좋은 국정과제들 아직 미이행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저희가 민생토론회나 지금 뭐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런 아젠다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정말 뭔가 저희가 이 이야기거리를 던져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하다못해 오늘 전장현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희 윤석열 정권에서 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무정차 운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승계해서 우리가 이 장애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고 네. 또 전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색깔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에게 수고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인데, 그냥 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만 열어두고 아무튼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당 정치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정당 민주주의의 그 기본에 부합하는 방식인가? 저는 대단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이게 당에는 우리 국민의힘에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저도 그 강원도당에서 당원 자격 심사위원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 우리 당으로 이 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탈당을 해서 다른 당에 입당한 사람, 혹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다시 우리 당으로 입당한다 했을 때 자격 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해서 중앙당에 가기로 했는데, 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형해하고 다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형상은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좀 있었던 양상입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특히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국에 있는 시의원, 뭐 군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후보자들이 탈당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이러한 당의 결단에 의해서 돌아와서 대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번 나간 사람은 2번 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3번, 4번 당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의 그 당원에 대해서 좀 더 공고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일어나서 기립박수 한번 치려고 했는데 그 아젠다에 대해서 공고히 하면서 우리 당은 아무나 당원이 될 수 없어. 야, 우리 당은 정말로 훈련돼 있고 준비하고 우리 당과 함께하는 사람만 당원 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만 받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이거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거듭해야 되나 좀 의구심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화학적 결합을 말씀드렸잖아요. 좌파와 우파가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윤석열 정권을 제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의 결합을 했었냐면, 전통적인 우파 세력 있죠. 좀 이게 자유주의적이고 그 시장 자유주의를 중시하고 이제 안보를 중시하는 이제 이런 정통 지지자들 그룹이 있었고요. 또한 소위 리버럴 자유주의 우파, 이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안티 PC를 좀 기치로 한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저희가 이 둘 사이에는 이 자유주의 기치를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집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민주당의 어떤 통제나 규율 중심의 정책 실패들에 실망한 사람들의 연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저희가 51%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 그 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자유권 확대의 정책들을 펼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전통 보수층은 아니지만 보수층과 생착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지지자들에게 소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이익 집단이 켜켜이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대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이번에 민주당이 또 다시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또 그 종합 분리징수가 지금 폐지가 또 된 상황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주요한 전략이었고 이념 기치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체 뭘로 사실 사람들을 규합하고자 하는가? 그냥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건 이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정당이 한 사람에 대한 반대를 위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보통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당이 막 쪼개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받니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일련의 조기 대선 사태에서는 우리 당이 그 당을 나가서 쪼개진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거의 없다 보고 지난번 총선 때도 당을 굳이 나가가지고 쪼개진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매일신문에 자주 나오시는 홍석준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총선 기간 동안에 일을 계속 하셨어요. 네네. 그런 분인데 만약에 자 우리가 전쟁에서도 탈영병이 돌아와서 나를 좀 다시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가장 위험한 전장에 내보냅니다. 가서 충성도를 보여라.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네임드 정치인들,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당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험지에 선거운동을 보내야죠. 호남에 내려가서 2달 동안 올라오지 마라. 네, 호남. 각자의 숙박 비용을 너희들이 지출을 해서 우린 방도 안 잡아줄 테니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든 건데 우리 험지에 보내던가 혹은 당의 가장 좀 약간 껄끄러운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에 네. 가던가 아니면 뭐 배를 타고 섬에는 선거운동조차 가기 힘들어요. 선거운동을 단 한 번도 안 갔던 그런 곳에 배를 타고 선거운동을 다니고 그걸 당에다가 정확히 보고해라.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는 사무처에서 이러한 별동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탈당했다가 입당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동대를 만들어서 별도로 굴릴 테니 그걸 각오하고 다시 들어와라.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같이 박민영 대변인님이나 저처럼 당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랫동안 당을 지킨 사람들이 그래 뭐 그 정도는 이해할게라고 하는 것이지 맨날 당 지켰던 사람들은 계속 고생할 건 고생하고 당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우쭈쭈쭈 하면서 들어오라 그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운 소수들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주다 보니까 묵묵히 조직 안에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보수답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뭐 보수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질서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보수의 근간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처럼 그 자기 공장 때려치고 나가서 그 데모하고 시위하고 폭력적으로 교섭했던 사람들이 개선 장군 행사하면서 돌아오는 것, 이런 게 바로 보수 기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정말 이 밖에 나가서 이 모든 규칙과 룰을 무시하고 나만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수들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 때 평범하게 규칙과 규범을 지키면서 안에서 묵묵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이걸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네. 저는 이게 그 기본에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필요 충분 조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토가 큰 것도 사실이고 당연히 이재명이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명 기추로 뭉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충분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전 좀 보수가 보수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집단 지성과 우리 이념 기치를 통해서 좀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좀 이념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당이 지금 전혀 우리 당만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